통상 뭐 이런 관세 이런 안보 외교 이런 거의 위기 감과 맞물려서 나온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 뜨거운 이슈인데 또 국힘의 경선판도 뒤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차출론 차출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떻게 그렇죠. 가능성이라든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예. 국무총리도 여러 번 이제 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 좀 잘 아시겠네요, 네, 진짜. 뭐 예. 사석에서도 뵌 적이 있고 뭐 사실 공적인 업무도 법률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저도 보고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예. 이분은 가장 큰 장점이 사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지금 국면도 사심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 뭐 국민의힘 경선은 스케줄상 참여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참여해도 안 했을 것 같은 것이 예. 예.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뭐 국민의힘 경선을 안 하고 제3지대에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예. 지금은 트럼프 체제하고 겨우 첫 통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탄핵하는 바람에 90일을 허송세월을 하고 예. 대통령 권한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같은 우방국과 먼저 협상을 하고 예. 그 협상 결과를 가지고 관세를 조정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폭탄 관세에 대해서 90일간 유예가 되면서 우리 정부의 협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기 협상 그 틀을 만드는데 저는 지금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가 실무적인 협상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우선시하고 처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예. 법률상으로는 대선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그렇죠. 누구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5월 4일까지는 그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출마하려면. 네. 그 길이 열려 있고 그 길을 지금부터 무조건 누구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예. 근데 저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능력과 인품 뭐 이런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타이밍이 예. 정치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근데 예. 지금 한덕수 대행은 대행으로서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해야 될 시기고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에 집중해야 될 시기다 보니까 예. 저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 뭔가 먼저 이렇게 움직이실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은 일단은 지도부에서도 그래 자제 요청이 나온 거거든요. 예. 지금은 우리 당의 경선을 집중해서 우리 당 후보만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강론이죠. 예. 네, 그래서 한덕수 대행 문제는 나중에 길이 열려 있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도 예. 아직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도 당위론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네. 근데 그 국민의힘 이제 중진 의원들, 뭐 성일종, 박수영 의원 등 사실 박수영 의원이 어제 저랑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54분이 하여튼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요청하는데 서명을 했다. 네. 이게 총 108명의 딱 절반 해당하는 숫자이고 사실은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든지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빼고 나면 그 지도부 빼고 나면 상당한 수가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청을 하는 서명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모든 언론이 다 지금 받아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당위론과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움직임 조금 다르잖아요. 네. 이거 다른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여론조사에 이제 등장을 그러니까 했잖아요. 여론조사에 등장을 하셨어요. 등장을 한 이상 계속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 계속 중간에 빠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경우는 저는 절대 안 나가니까 빼주세요. 안 나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으나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첫 등장이 갤럽 2%, 그다음 리얼미터 다음 월요일 날 나온 거예요. 8.6%. 그러면 숫자가 그렇게 약하지 않네? 또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네.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은 뭐 지역 이제 주민들 얘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카드를 여러 개 열어두고 싶은 심리가 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찌 됐든 지도부 얘기대로
우리는 우리 당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예. 여론조사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예.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그냥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예. 또 탄핵한다 그러고 예. 예. 지금 미국과의 협상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한다고 하니까 예. 통화 전에는 통화 왜 못하냐라고 굉장히 빈정거리면서 예, 난리쳤었거든요. 막상 통화가 되니까 이제는 미국에 퍼주게 하는 거 아, 아니냐라고 또 그렇게 견제하는 거예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과정에서 지금 일본은 그 야당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정쟁을 중단하겠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에 집중해 달라. 예.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게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국익을 그럼요. 위해서 뭉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게 그렇죠. 이번 협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미래 세대의 거의 100년치 먹거리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그렇죠.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로 언급이 되다 보니까 탄핵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예.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좀 통쾌하더라고요. 탄핵 진짜 할 것처럼 좀 맨날 보잖아요. 예. 예. 탄핵 하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 날 그 법제처장과 헌법 뒤에도 좀 다룰 게 있겠습니다만 두 분 그 함상훈 서울고등부장을 헌법재판관 2명으로 지명하고 나서는 이건 진짜 탄핵하겠는데 근데 오히려 탄핵을 한다는 얘기가 더 쑥 들어갔어요. 잠깐 뭐 이렇게 요동치다가 어제 민주당에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거든요, 한덕수 의원. 예. 그것도 진짜 저는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복장 터질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미국하고 가장 첨예한 그러니까요. 그 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뭐 탄핵될 수도 있고 뭐 형사 고발 돼가지고 하는 예. 사람하고 어떻게 협상하냐 이렇게 좀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는 예. 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력을 떨어뜨려가면서 그렇게 막 하는데 고발까지는 본인들 해놓은 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탄핵은 제가 봤을 때 감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행 입장에서도 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워낙 진정성 있는 분이어서 진짜 대한민국 위기라고 생각해서 나오실지 아니면은 또 이게 나는 소임을 다했다라고 하고 안 나오실지 다 그분을 아는 분들도 누구도 장담 못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네. 뭐 헌법재판관의 대통령목 지명 때문이든 뭘 걸어서든 만약에 탄핵 소추하면 사실 그 다음에 바둑 수순처럼 보이는 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도 이걸 또 탄핵 소추당해서 또 직무가 정지돼서 국정공백을 야기하느니 내가 그럼 여름에 물러나겠다. 네. 나 더 이상 그렇게 국정공백 못 보겠다고 사표를 던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사실은 한덕수 대행한테 더 정치적 공간은 본인이 뜻했든 안 했든 열리는 거고. 민주당이 뭐 밀어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변수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또 바둑 수순처럼 생각해 보면 이 수를 도저히 민주당이 두지를 못하겠구나. 이 귀에다가 전 못 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미국 대미 협상 중이기 때문에 예. 그냥 지금 뭐 왜 모호한 입장을 하냐 민주당은 공격을 해요. 예. 왜 모호한 입장을 펼쳐서 뭔가 정치적으로 술수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발목 잡는 거를 뭐 지금도 잡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못 잡잖아요. 탄핵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발목을 덜 잡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네, 저는 그런 그리고 효과가 아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의 특성이 저 사람 앞으로 50일이면 끝날 사람이야 라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거와 네. 저 사람이 어쩌면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라고 한덕수라는 대한민국 대통령 대행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협상할 때 트럼프는 정말 그런 걸 노골적으로 차별하거나 노골적으로 티를 내는 스타일인데 네. 저는 이제 50일 있다 나갈 사람이에요. 자, 손 털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생기는 레버리지보다는 그래도 뭔가 같은 모호한 공간을 열어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하신 것도 지금 딱 잘라서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저는 완전 동감합니다. 협상의 연속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거의 70여 개국에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관세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의외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쪽에서 구멍이 완전히 뻥 뚫렸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어제 보도 난 걸 보면은 EU에서도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중국과도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관세 전쟁처럼 되다 보니까
그 전략 물자 같은 거 수출을 안 하면서 예. 히토류 그렇죠. 예, 예. 이런 거 수출을 안 하다 보니까 기업들 중에 힘든 기업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고 예. 완전한 협상 전문가이자 경험이 정말 많은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협상의 공간이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볼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예. 그게 우선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 그게 또 연결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잘 되고 협상의 연소성을 국민들이 바란다라고 하면은 정치적 공간은 열려 있는 건데 그렇죠. 저는 한덕수 대행의 성격이나 스타일상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 마지막 소임이라는 것 생각으로 사명감으로 미국과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그 맥락인데 한덕수 대행뿐 아니라 소위 반 이재명의 다양한 세력 거기에는 뭐 정말 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새미래민주당의 어쩌면 민주당의 저 비명계 일부라든지까지 해서 반 이재명 빅 텐트 뭐 나아가선 반 이재명 그랜드 텐트를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거는 현역 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이제 그 저는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지금 이제 경선 흥행이 저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 현실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정해진 거는 이제 정해져 버렸거든요. 경선 99%죠. 예, 뭐. 경선 하나 많아요. 예. 만약에 본인 중간에 불리하면 민주당 지금 상황상 경선 룰을 중간에서라도 바꿔서라도 예. 지금 내보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대선 국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현실론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카드들 여러 정치적인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그게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생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을 거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실제 너무 좀 그 대한민국을 맡아서 했을 경우에 너무 하는 정책이나 하는 말마다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바꾸니까 어디로 끌고 갈지 일단 예측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일극 체제가 거의 지금 북한 공산당 체제를 비슷할 정도로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아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발상 자체가 되게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당에서는 당도 해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법률안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안 내는 거죠. 법률안을 국민 세비 받아가면서 그 법률안을 직접 성안을 해서 이미 제출을 해놨어요. 민주당 강득구 의원 박홍근 의원이 버젓이 제출하고 또 그것을 경쟁적으로 다른 의원들도 입에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당이 뭐 해산대값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발상 자체가 너무 민주주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 무투표 당선하고 그러니까 뭐 헌재 같은 것도 마흔여 후보만 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완규 후보나 함상훈 후보는 마흔여 후보 대비 법조계에서 훨씬 더 신망이 높으신 분들인데도 거긴 죽어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임명하면 안 된 대통령 대행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그 법도 또 좀 발의해 놓은 거잖아요. 네, 그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자기 이념에 따라서 법치주의를 마음대로 흔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면 무조건 다 된다라는 그 발상. 그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도 버젓이 헌법상 임기가 6년인데 6개월 더 연장법도 지금도 어디 아직 발의도 돼 있죠. 발의돼 있어요. 발의돼 있죠. 네,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까지 막 내는 걸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입법권 가지고도 이렇게 거의 입법 독재에 가까운 걸 막 하는데 거기에 이제 행정을 쥐고 틀어쥐고 네, 거기에 사실상 헌재도 만약에 이완규 삼성은 두 분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 혹시 당선돼서 임명하면 헌재도 완전 장악이 되는 완전 거죠. 장악이 되는 거죠. 이제 본인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 딱딱 위헌 판결하면서 셀프 사면 사실상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돼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막는데 저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연장선상이 예. 빅텐트론까지도 이어지는 거다.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빅텐트론도 저는 시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설사 빅텐트론을 주장하는 하더라도. 분들이 있더라도 지금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예. 왜 바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전이 훌륭하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현재까지 쌓아왔던 어떤 저력과 비전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렇죠. 무조건 빅텐트론은 흡수된다.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역설적으로 빅텐트론이 힘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기듯이 덤벼들어서 일단 싸우고 예. 그리고 비전을 찾은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은 다시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참 쉽지가 않을 텐데. 예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는 좀 뭐 다 정치인들이시고 저보다 다 정치 많이 하신 분들이고 예.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의 네. 의견도 다 존중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선에 누가 될지 모르는 경선이 일단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네. 되게보단 조금 덜 재밌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도 여전히 여전히 뭐 여전히 누가 될지 저조차도 예. 가늠이 안 되고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지역구에 부산에 좀 예, 다녀왔습니다. 예, 며칠 있으면서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전주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의견들이 조금씩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 그거 말씀하시길래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 혼란이라면 혼란인데 이거를 좀 역동성으로 바꿔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은 사실은 어떤 방식을 택해도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길 게 거의 99.95% 확실한데도 굳이 경선룰을 유리하게 바꿔서 그걸 밀어붙이고 결국은 그래서 김두관 전 지사는 레이스에서 그냥 이탈해 버렸어. 안 한다. 네. 민주당이 그만큼 이제 누구도 그 이재명 전 대표를 유리하게 만드는 어떤 일도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견제 기능, 통제 기능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 같아요. 완전히 사라졌죠. 예. 김동연 지사도 제가 봤을 때는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서 들러리 서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럴까요? 근데 네. 아직은 현재까지는 일단 뭐 등록을 네. 해서 뭐 체급을 키울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